안녕하세요. 용산이 많습니다. 요 며칠간 발표된 뉴스들을 보면 부동산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로 도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뉴스 꼭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원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말면은 정말 이 정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저의 간략한 의지도 생각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 뉴스인데요. 윤 대통령 다주택 징벌과세 잘못 중과세 철폐할 듯, 또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 똑같은 뉴스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사업기간 최대 5, 6년 단축한다 등 정부 정책 발표를 보고 이렇게 나온 뉴스들인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원문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음은 1월 11일 뉴스인데요. 서울 양주 고속도로 내년 첫 삽, 동두천 서울 40에서 60분, 20분 걸린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기간 5, 6년 줄어드나, 노원, 강남, 강서 재건축 6년 빨라지나, 초과이익 부담금 90% 뚝, 오피스텔 다가구 시대 올까, 비아파트 주택 규제 대폭 완화, 소형주택 새 혜택 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일시 부동산 대책 핵심 방안 국회 문턱 넘을까, 이렇게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뉴스인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 너나나도 재건축 주택 공급대 투기 우려, 양분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서울시 올해 1호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삼동, 그 다음에 해넘긴 GTX ABC 연장안 신설 노선 DEF 발표 1월 말 나온다. 그리고 한 평당 무려 1억 1,500만원 역대 최고 분양가 아파트 강남 안인의 광진구 쪽에 조그만 아파트가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부동산 대책 나왔으면 집주인들 덜썩인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시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문을 한번 저하고 간단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 정책의 그 제목이에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 주택 공급 확대,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또 비주택을 어떻게 대량으로 공부하고 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PF 사고, 태형 건설에 대한 그런 사고 후속 조치로 이런 보완 대책이 빨리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먼저 이번 대응 방안을 보면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 그런 기조로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도심 공급 확대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내용인데 사업 속도는 패스트 트랙 도입, 또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초기 자금 지원,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공사비 갈등 완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련돼서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여건 획기적 개선,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 소규모 정비 도시복합사업 사업 가능 지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를 유인하고 인센티브 자금 지원 강화하고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또 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도시 건축 규제 완화, 세제 금융 지원, 그리고 또 등록 임대 사업 여건 개선, 그 다음에 기업형 장기 임대 활성화, 신축 매입 약정 확대 등, 그리고 또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이라든지 또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여기에 대한 이제 물량을 빨리 공급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번 건설 경기 활력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PF 대출 지원이라든지 여기서 PF 대출 지원이라든지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지방사업 여건 개선, 공공임대 참여 지분 조기 매각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하고 살펴볼 부분은 초반에 나와 있는 도시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행이라든지 또 신도시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 부분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하는 사업 지원, 3대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토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사업 속도 면에서 보면 패스트 트랙 도입했다. 좀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겠죠. 준공 30년 도가 시 준공 30년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 설립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이렇게 되는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한다. 그게 안전진단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안전진단을 나중에 추진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 함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여기 너희들이 사업을 빨리 시작해라. 그래서 추진이 조합 설립부터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털어놓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정비구역 위반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그래서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걸림돌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병행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진단을 나중에 받더라도 먼저 사업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나 어떤 30년 이상 25년 27년 정도부터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그런 단지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공급을 좀 더 빨리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전진단의 걸림돌을 저 뒤로 넘겨놓고, 또 우리가 안전진단 받는 요건도 좀 완화를 했었죠. 구조 안전성 부분을.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속도를 내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 도식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행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주민 제안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관리 처분 착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한 사항을 보면 입안 제안에서 정비계획 지정,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신가, 관리 처분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전진단은 없지만 밑에 추진위와 조합 신청, 조합 설립을 한꺼번에 이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동시에 같이 받아라 이거죠. 이제 안전진단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 신청, 조합 설립까지 이 과정 전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 내용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 많은 언론에서 보면 안전진단을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전진단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결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꼭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했다. 즉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인 접도율, 호수 밀도 등등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도 이게 동의율을 67%, 3분의 67%에서 60%로 한 7% 정도 낮춰졌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재개발에서 뭐 동의서 몇 장 때문에 사업이 1년, 2년, 몇 년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 7% 완화하는 부분은 획기적인 그런 완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뭐 사업 지원을 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즉 이거는 예전에 발표가 됐었죠.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했다. 옛날에 3천만 원에서 지금 8천만 원, 또 부가 구간도 확대해가지고 조금 경감하는 그런 조치도 이미 발표가 됐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제 좀 크게 볼 수 있는 게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정비, 뭐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 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 제시한다.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정비 모범 사례를 제시,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 특별 정비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시행하고 1기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 선도지구를 미리 지정하겠다는 거죠. 빨리 지정해서 뭐 정치적으로 우리도 빨리 하고 있다, 뭐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뭐 앞다투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규제 완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 100%포인트 내외 상향, 3종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 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 그렇죠? 금융 지원도 하겠다.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금융 지원을 도우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크게 관심을 가는 항목이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 사업이에요. 소규모 정비 도시 복합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일반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심 복합 사업으로 신속 추진하겠다. 민간 진입 장벽 완화하고 속도 제고하고 사업성 개선 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가능 지역 확대하는 방면에서는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 허용, 노후도 요건 완화,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지역 50% 사업지 확대, 그 다음에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 보완, 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또 여기 나오는데, 도심 복합 참여 제고, 토지주 우선 공급 일 합리화, 상가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 임대 수익 지원, 상가주 토지 보상 등으로 갈등 요소 해소. 그 예전에 우리가
도심 복합 사업 할 때, 역세권의 도심 복합 사업을 할 때 이게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2021년 여기 나오죠. 21년 6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의 의결일, 그 국회 의결 날짜가 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아예 매수자, 매도자 모두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 그렇게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뭐 그 이후에 아예 매매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입주권이 안 나오면. 그래서 이 불합리한 요소를 조금 개선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급일 이후 거래해도 이래 무주택자에도 현물 보상 뭐 헌법 개정 후 거래부터 적용한다. 입주권 점유에도 허용한다. 그리고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일몰 연장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용산에서도 그 효창공원역 바로 밑에 보면 38번지 일대에 있는데 여기는 21년 6월 29일 이후로는 아예 거래가 없어요. 입주권 안 나오는데 이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역 지원을 확대하겠다. 노후 요건 완화한다는 거.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신규 촉진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의 용적률 완화도 특혜 주한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정부와 합동을 해서 사업 속도를 내고 또 지원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 포인트죠. 그래서 뭐 이 발표되기 전에도 국토부 장관, 신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결국 공급 부족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을 좀 더 많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들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건축 규제 완화하고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 방설치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방설치 제한 규제 폐지, 뭐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세세한 건 뭐 여러분들도 한번 원문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겠다. 이런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제외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그렇죠? 24년 올해 1월부터 25 내년 말까지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뭐 다세대 빌라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세 50% 감면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세제 지원 제도들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 다양한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그래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해 주겠다. 60제곱미터 이하고 수도권 6억, 3억 이하의 같은 경우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이 주택은 뭐 다른 주택의 이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빼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상 주택들은 이렇고 주택수 제외 효과. 신규 주택에 해당 주택,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그러니까 새로 사는 신규 주택은 주택수로 생각 안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기 임대사업 등록 문제가 나오는데 소형 기축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 임대 등록, 매입 임대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없어졌고 또 빌라만 남아 있는데 빌라가 또 지금 장기 10년 임대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보완을 해서
기존 주택들도 내등록하게 하고 또 기간도 단축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쭉쭉 나와 있는데 공공 임대에 관한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이런 부분도 있고 우수 매수권 뭐 이게 요 며칠 전에도 뉴스 나온 것 같은데 역전세 나왔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임차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취득세 감면해 준다든지 뭐 그런 혜택도 있는데 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뭐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또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앞에서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이번 대책의 그런 의미라든지 또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별 추진 계획을 보면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도시정법을 개정을 바뀌어야 돼요. 2024년 2월에 개정안 발의, 또 노도 요건 완화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별 의미는 없죠. 시행령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시행령 개정한다든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노계획도시 재정비 이것도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요건 개선 이것도 시행령 개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또 발의한다. 3월에 또 도심 복합사업 우선 공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3월에 발의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1월 10일 발표된 정부 정책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 원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의지는 확실하게 발표한 것 같고 또 부차적으로 어떻게 이게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시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유심히 살펴보고 또 내가 바라는 지역 또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올해 내년에 충분히 좋은 투자 물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발표된 내용이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